외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같은 데도 그렇죠. 있고, 뭐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뭐 일본 도쿄에도 있고, 국가 상징 거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김태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태준 대표님이 준비한 부동산 전략, 새로운 전략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오늘 준비하신 부동산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뭐 강남 꿈도 못 꾼다, 마포도 20억을 못 넘는다 이런 얘기들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마포와 강남, 그러니까 마포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강남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마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이 내용 가지고 조금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하고 마포를 비교하기에는 입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마포가 가장 비싼, 마포구에서 가장 7월달 기준으로, 실거래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강남의 반값입니다. 강남의 반값? 네. 가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가격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37억 정도 나가고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지금 실거래가가 7월달에 찍혀 있습니다. 최고가가. 뭐 이거는 방송이 아니니까 네. 유튜브니까 그런데 뭐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삼성동 뭐 센트럴 아이파크라든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37억에서 34억, 37억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었고요. 네. 마포 같은 경우는 마포 프로지오 시티 같은 경우가 한 19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마포도 서울에서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과 이렇게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입지를 보인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저는. 양극화.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이슈나 전략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동이나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토지거래가구로 묶여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가 뭐 37억 이렇게 거래됐지만 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묶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밸리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반포. 네. 그러다 보니까 마포하고 거의 2.5배, 강남보다 더 차이가 벌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보면. 자, 그런데 입지로 따진다면은 마포하고 강남하고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포하고 강남하고 비교하면 강남이 좋고 마포 또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마포도 그렇고 마포가 이제 어찌됐든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 새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마포도 가격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심층해서 분석한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마포라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과 이런 양극화, 거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만큼 서울에 그러면 강남과 강북 지역 그리고 마포와 또 한강을 끼고 있지 못한 지역의 양극화는 더 많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수요가 우리가 이 정도 수요도 충분하다라고 상식적으로 느끼는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충분히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한강변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입지가 좋은 자리라고 표현하는 지역들 빼고 나머지 서울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포도 수요는 되게 많지 않나요? 마포도 그렇죠. 많고 강남도 많긴 한데 이제 뭐 수요는 어떤 수요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마포도 뭐 수요들이 정말 많을 거고 강남도 수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극화 자체는 점점 더 커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양극화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의 기준이 그 지역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에 따른 가격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로 인한 수요라든지 현재 수요에 플러스 되는 수요가 많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훨씬 더 높은 거고 네. 마포 같은 경우도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기대 심리에 많지만 강남에 미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마포보다 더 못하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지금 수요가 많다고 표현하더라도 앞으로는 가격이 점차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따라가기보다는 그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은 시장에서 가격의 양극화는 지금 양극화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현상을 보이는 시장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우리 김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마포에 있는 사람은 강남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이제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면 강남을 입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 자금, 내 자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남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강남을 들어가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갈아타기 수요들, 그러니까 강남을 가기 전에 입성하는 중간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을 들어가서 송파를 갔다가 강남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로 해서 들어간 수요들이 강남에 많이 접근하고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대문구라든지 은평구 사람들은 마포를 가고 싶어 할 거고 마포에 있는 사람들은 송파를 가고 싶어 할 거고 송파에 있는 사람은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할 거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순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순서들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갈 수 있는 수요니까 충분히 내가 갈아타게 할 수 있다, 갈아타게 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태로 갈지 않을까, 시장 상태가. 이런 거 좀 걱정스러운 우려 때문에 지금 오늘 내용들을 좀 시청자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자, 마포에서 강남으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면 좋은데 못 넘어갈 경우에는 중간 사다리, 이제 주거 사다리란 말은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입지 사다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자, 마포에서 강남을 가기 전에 뭐 입지 사다리라고 해서 어디를 거쳐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나 은평구에서 뭐 거쳐가지고 뭐 마포를 온다거나 이런 입지적인 사다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강남을 가기 전에 어떤 지역이 그런 강남을 대체할 지역인지 그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제2의 강남 뭐 이런 지역들을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강남은 뭐 제2의 강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 들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시절 자체가 박정희 시절 때 계획도시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의 계획도시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군정 시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필요 부분들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좋은 우리가 강남을 대체하기보다는 충분히 강남만큼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릴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서울 지역에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 우리 국감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서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냐면 7017 다리를 철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역. 네, 서울역 앞에 그 어렵게 만든 다리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없애고 그 국가 상징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가 상징거리를 만들어서 강화문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용산국제업무지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철도를 지하하고 그 상부를 공원화 만들고 그 라인을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종로 또 세운상가 지역을 또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운상가까지 이어지는 이 트랙을 만들어서 국가 상징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규모 그게 녹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규모 녹지공원과 주변 녹지와 연계되는 업무지구 그리고 공원 그리고 우리가 또 즐길 거리 볼거리들을 만드는 거리를 만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아마 저는 많이 변할 것 같아. 특히 이제 국가 상징거리라고 하면 외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같은 데도 그렇죠. 있고,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일본 도쿄에도 있고, 국가 상징거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상징거리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유치할 수 있는 문화를 서울에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리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얘기는 그거네요. 국가 상징거리가 조성되는 그 지역들을 어떻게 보면은
강남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값어치가 올라가는 입지가 좋은 입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강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의 이동 자체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코엑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우리가 명동이란 지역이 주거 형태로 좋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돈을 지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명동입니다. 그렇죠. 명동 하지만 소비 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은 지역이 토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국가 상징거리를 만드는 지역, 뭐 용산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은 결국은 돈을 소비하는 지역으로 변할 거다. 돈을 소비하는 지역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지가들은 지금 명동의 지가만큼의 또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가격이 비싸다 아니면 뭐 어떤 게 비싸다가 둘째 제하더라도 지가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가 상징거리 주변 지역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양극화 시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 초양극화 시기가 올 거고 그리고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강남을 쫓아서 이렇게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김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종로에서부터 뭐 도심권 그다음에 남산 주변 용산을 거쳐 가지고 뭐 한강변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소비의 지출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이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얘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민족공원 개발로 인해서 많은 지가 상승을 이룬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에 더 보충되고 좀 채워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이 충분히 일어나는 지역이 용산 지역과 뭐 종로 지역, 도심권 지역 그리고 한강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준 대표님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로 갈 것이다 주제로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남을 쫓아서 강남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초양극화 시대에서 최상위를 자리한다면은 강남을 쫓아서 앞으로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